자, 여기는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를 이해하기 앞서서 국가 발전 단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국가 형태가 군장 국가라고 합니다. 군장, 부족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군장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스템이에요. 요때만 하더라도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런 군장들끼리 왕을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존재해요. 근데 왕권이 되게 약한 이런 시스템을 연맹왕국이라고 하죠. 우리 앞서 부여 기억나나요? 부여에 왕은 추대했지만 어떤 기후적으로 농사가 제대로 안 됐어. 그럼 왕을 갈아엎거나 죽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러한 시스템이 연맹왕국이에요. 왕은 있지만 왕권이 약한. 하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은 왕의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군장들, 부족장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아래 줄을 쭉 세우게 돼. 그래서 왕이 있고 왕권이 센 이러한 국가 시스템을 고대 국가라고 하는데, 여기 단계까지 도달한 국가가 3개가 있어요. 고백신, 고백을 상당히 잘하는 새 나라, 고백신 새 나라. 이 나라는 고대 국가까지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야가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는 왕권이 이만큼 세지지 못했기 때문에 가야는 연맹왕국에서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3국, 고대 국가라고도 하고, 여기 나와 있지만 중앙 집권 국가라고도 합니다. 중앙에 누가 있겠어요? 왕이 있죠. 그래서 왕한테 권력을 집중시킨 국가다. 이러한 국가를 중앙 집권 국가 혹은 고대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백신 3개 있잖아요. 근데 이 고대 국가들을 가만히 봤더니 똑같은 특징이 나오더라는 거지.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 둘, 셋, 4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세습을 해. 아들한테 이제 물려주기 시작해. 그리고 율령이라고 하는 법을 만듭니다. 나라의 체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불교라고 하는 어떤 고등 종교, 아주 고차원적인 종교로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나라를 끌어나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어떤 왕들이 이 4가지 특징들을 이루었는지 뒤에 나오겠다니까 뒤에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고대 국가가 체제를 정비할 때 여기서 이렇게 뛰어넘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맹왕국의 특징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이 군장들과 왕이 나라 일을 결정하겠죠. 근데 왕이 되고 귀족들로 편입이 되었죠. 그래서 귀족회의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군장과 왕이 협의하던 것을 왕과 귀족이라는 이름으로 귀족회의가 이렇게 남아 있고, 한 번씩 봐주세요. 관등제, 그래서 관리, 귀족들의 등급이라는 것을 매깁니다. 그래서 관등제가 나라별로 나와 있고, 이건 좀 알아두세요. 신라의 왕의 명칭이 변합니다. 우리가 편의상 왕이라고 하지만 신라는 이런 식으로 명칭을 변동시켜 왔어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앞대가리 따서 거차, 이마, 왕 순서도 외웠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웠잖아요. 이마 이렇게 까가지고 이마가 넓은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거참 이마왕인데? 거참 이마왕인데? 거참 이마왕인데?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요 이사금을 좀 기억해 둘 필요 있어요. 이사금 시기에 왕을 뽑을 때 뭘 준비했냐면 떡을 준비했대요. 그래서 떡을 앙 물었을 때 이빨 자국 수가 많은 사람이 왕을 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근데 이빨 자국 수 가지고 왕을 뽑았다? 또 이빨 자국이 많다라는 것은 나이가 좀 많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연장자가 나이 많은 사람이 왕을 하던 시기가 이사금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박, 김, 요 세 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할 정도로 왕의 힘이 세다 약하다? 약했어요.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 왕은 있지만 힘이 약한 거. 연맹왕국 시절에 신라에서는 이사금이라 불렀다라는 거죠. 왕도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고, 그런데 김씨가 독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박석김에서 이제 김씨가 독점을 하게 돼. 요 시기를 마랫감 시기라고 하고 대군장이라 해가지고 왕의 힘이 세진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센 김씨가 독점하는 요 시기 마랫간이라 불렀고, 왕은 있는데 힘이 세졌죠. 그래서 고대 국가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이 마랫간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지배장 명칭의 이 순서랑 마랫간 때에 김씨가 독점하면서 고대 국가로 성장했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최초의 마랫간이 누군지 기억나나요? 중학교 때 배웠는데 뇌물 마랫간이에요. 여기 뇌물 마랫간. 편의상 왕이라 쓴 거지 엄밀히 말하면 뇌물 마랫간이라고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신라도 이런 식으로 신분제도로 자리에 잡았는데 신라의 신분제도를 골품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골, 뼈골, 뼈골 품격이 있다, 뼈에다 품격이 있다 해가지고 성골, 진골 이런 식으로 신분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신라의 골품제도 출신 성분에 따라서 이 뼈다구에 따라서 신분을 만들었는데 신라의 신분제도라는 거 뒤에 자세히 설명해 줄 거고, 가야 연맹 이름에서 말해주죠. 연맹국가에서 멈춘 가야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가야는 6개의 연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여기는 벼철이 많이 나온 것이 특징이었죠. 우리 앞서 변환이 벼철 많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었었고, 그리고 이 부분 기억해 주세요. 400년에 광기토대왕이 가야를 공격합니다. 뒤에 자세히 배울 텐데, 광개토대왕 때 공격으로 이 육가야 연맹이라는 게 있어요. 6개의 나라 중에서 여기가 맹주였는데 얘네가 힘이 약해지고 또 다른 6개의 연맹에서 얘가 힘이 세집니다. 이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광개토대왕. 그래서 400년 때 광개토대왕 공격으로 여기가 약해지고 여기가 커지니 이 전기가의 맹주가 금간가야였거든. 여기가 약해지고 대가야가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계기가 되는 거, 우리 중학교 때는 400년 사건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줬어요. 광개토대왕 공격으로 육가야 중에서 금강가야가 맹주였는데 약해지고 대가야가 세졌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유물들도 한번 봐주고, 그래서 요걸 알고 삼국시대 뒷장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각 나라별로 주요 왕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상당히 양이 많은데 중앙집권하고 전성기를 기준으로 좀 볼게요. 고구려부터 볼게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만 중앙집권의 기틀을 마련했다. 태조왕입니다. 그래서 태조왕 좀 중요해요. 왜? 왕위 세습을 시작했대. 그리고 영토를 확장시켰대. 그래서 기틀을 마련한 왕 하면은 태조왕을 뽑죠. 그러면 완성한 왕, 소수리왕을 뽑습니다. 왜? 앞서 나왔었죠. 불교를 이때 수행하거든. 율령도 이때 반포했고 태학도 설립했고. 그래서 기틀은 태조왕, 체제 완성은 소수리왕. 요 정도는 암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고요. 근데 고국왕은 졸라 좀 불쌍해. 근초고왕이 같은 시대의 백제 왕인데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전사한 왕이 고국원왕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2명 있는데 너무나 유명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에요. 광개토대왕 이름이 말해주죠. 넓을 광, 10개 땅토, 땅을 넓게 개척하는 왕이다. 땅 따먹기의 귀재, 광개토대왕. 취미가 땅 따먹는 거야. 그래서 정복 활동합니다. 요동과 만주. 자, 요동과 만주가 어느 정도냐면 요 위쪽 부분을 요동과 만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주로 위쪽 땅 따먹었어. 그리고 한강은 못 먹었습니다. 한강 북쪽까지. 이렇게 한강이 흐르거든요. 한강 북쪽까지. 그래서 주로 북쪽에 정복 활동했던 유명한 정복군주 광개토대왕, 아주 유명하죠. 이때 고구려는 개마무사라고 해가지고 세계 최강이야. 말 탄 군인들 있죠. 말을 타고 군인들부터 해가지고 군인부터 말까지 온갖 철갑으로 둘러싸. 그리고 말 졸라 잘 타. 활도 졸라 잘 쏘고. 그래서 막 띠자라 하고 막 찌르고 다니면서 이 개마무사라 부르는데, 이 개마무사가 아시아를 휩쓸고 다녔을 때 왕이 광개토대왕. 그러면 선생님도 잠깐 떼었는데 목마르거든. 그래서 정복하고 나서 마셨던 음료수가 지금까지도 오잖아요. 그 음료수 이름 알아요? 알고 있네요. 게토레이. 광개토레이. 광개토대왕이 정복을 하고 나서 목말라서 마셨던 음료수 광개토레이. 게토레이 보면 누구? 광개토대왕을 떠오르세요.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아주 중요하죠.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합니다. 왜는 일본을 말하는데 좀 지울게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일본을 전통적으로 왜라고 부릅니다. 왜가 신라에 침입을 합니다. 근데 혼자 침입하는 게 아니라 동맹국이었던 백제랑 같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왜랑 백제랑 신라를 공격하는데 이때 신라 왕이 누구냐면 뇌물마리간이야. 그래서 뇌물마리간이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난리가 나. 막 지려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꺼내죠.
그리고 카톡을 보냅니다. 누구한테? 당대 최고의 영웅 광개토 대왕한테 카톡! 오빠 헬프미! 해가지고 광개토 대왕이 게토레이드 마시다 말고 오빠 한번 믿어봐! 부릉부릉 하고서 말 타고 내려와가지고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시킵니다. 왜? 싸대기 쳐버리고 백제 주먹으로 쳐버리고 문제는 요 아래 낑겨있던 가야 있죠? 가야도 발로 뻥 차버려요. 그래서 가야도 괜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이때 가야도 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끼친 영향이 있습니다. 신라에 영향을 줘. 광개토 대왕이 도와줬잖아. 내 뭘 말일까? 귀엽네. 내가 좀 키워줄게. 게토레 먹어봐. 졸라 맛있어. 해가지고 내일 말일까 막 키워준단 말이야. 그래서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 고맙죠. 그리고 고구려 군대가 신라에 주둔합니다. 그 흔적이 있어요. 호명 그릇이라고. 이 호명 그릇 이름인데 여기 그릇 뚜껑 뒤집으면은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나와. 그래서 신라랑 고구려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릇, 호명 그릇. 이 호명 그릇을 상당히 좋아했던 축구 선수가 있죠. 눈치챘죠? 호날두. 골 넣고 세레머니가 뭐야? 호우! 넘어갈게요. 그래서 호날두는 호명 그릇을 좋아하고 광개토 대왕을 존경한다. 그리고 가야 공격했다 그랬죠? 그래서 가야를 공격해서 중심 세력이 이동했다라고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아까 배웠죠. 이것을 선생님은 편의상 400년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이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어떤 황제로서의 자존심을 챙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즉위했을 때를 영락 1년, 그 다음을 2년, 3년, 그래서 독자적인 연호를 쓰면서 아시아의 황제를 자처했었다. 이것이 그 누구? 광개토 대왕, 게토레이 왕이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아버지도 대단한데 아들 장수왕은 그에 못지않게 더 대단해요. 선생님 기억으로는 98살까지 살았나?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장수왕이에요. 아들 이름이 쪼다야. 왜 쪼다인지 알아요? 왕자가 돼가지고 난 이제 곧 왕이 될 수 있어 하고 절로 좋아 있는데 아버지가 안 죽네. 아버지가 죽어야지 왕이 되는데 그래서 쪼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조다인데 그럴 정도로 쪼다라고 이름이 붙일 정도로 장수왕 졸라 오래 살아요. 오래 산 만큼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또 뛰어났었어. 그래서 남진 정책을 펼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남진은 뭔가요? 쌤 머릿속에 남진은 가수, 트로트 가수 있어. 너의 빈자리 메워주고 싶어. 둥지란 노래도 있고 둥지냉면. 그리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라는 노래도 유명한 남진 가수가 있죠. 국제시장 영화에 나오잖아. 이 남진 정책을 펼칩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 광개토 대왕은 주로 북쪽 위주로 쳤어. 그래서 장수왕은 아버지가 업적을 남기지 않은 남쪽으로 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남쪽으로 진격하는 정책을 장수왕이 펼칩니다. 그래서 수도를 바꿉니다. 원래 국내성이었는데 김정은 뚱땡이가 사는 평양으로 옮깁니다. 원래 여기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바꾸게 돼요. 아래로 내려가기 위한 전진기지를 마련한 거지. 그리고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을 함락시킵니다. 한성 옆에 흐르는 한강을 차지했다는 소리죠. 이거는. 그래서 그 당시 백제 왕이었던 계로왕을 괴롭게 찢어 죽입니다. 그래서 계로왕이야. 그래서 여기 계로왕 보면은 한성을 빼앗기고 장수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걸로 나오죠. 장수왕과 같은 5세기 시대 왕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 업적과 아버지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죠. 선생님 취미가 줌바거든요. 가끔씩 선생님 줌바 너무 완벽할 때가 있어. 속으로 내가 쳐도 너무 완벽해. 그런 거 선생님 이게 사진은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거든. 지금 SNS에 올리면서 자랑하잖아. 근데 이때는 비석에다 자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업적, 자기 업적. 그래서 요 비석 장수왕이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 뒤에 자세히 정리할 겁니다. 자, 이번엔 백제 볼게요. 백제의 중앙집권의 기틀은 고이왕 때 마련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왜? 땅을 넓혔어. 영토 확장 아까 있었죠. 그리고 관등, 관복 이런 거 만들었고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그래서 기틀을 마련한 것은 고이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관등, 관리의 등급, 관리의 복장, 색깔을 정해서 왕권 강화를 했었다. 자, 전성기는 근초고왕입니다. 정복 활동을 활발히 해요. 그래서 마한 병합하고 이거 아까 얘기했었죠.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서 왕이었던
고국 원학을 죽여버립니다. 요거하고 매칭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해외 진출을 활발히 했었던 왕이 근초고왕이고 일본 원숭이들한테 치울지도를 하사했던 왕이 근초고왕.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계로왕 때 괴롭게 누구한테 죽었다? 장수왕한테 죽었고, 그럼 서울을 빼앗긴 거잖아. 그럼 수도를 쫓겨나서 웅진으로 도망갑니다. 웅진은 지금의 공주. 공주에 갔더니 공주에 있는 귀족들이 좋아했을까? 나 공주인데 너 왕자야? 이랬을까? 아니죠. 이 공주 웅진에 갔더니 웅진의 귀족들이 텃세 불러요. 야, 네가 왕자라고 꺼져. 이런 식으로 텃세 부르니까 왕권이 되게 약하죠. 왕이 전사하고 도망쳐서 왔으니까 여기에 귀족들이 텃세 부립니다. 이 텃세를 견디고 다시 왕권 강화를 한 사람이 무령왕. 지방의 22담로로 쪼개서 왕족 파견해서 체크합니다. 자기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거지. 그리고 중국 남조랑 교류해서 무령왕릉이라는 무덤을 만들죠. 이게 벽돌 무덤이거든. 이 벽돌 무덤이 우리나라 무덤 양식이 아니에요. 중국 남조의 여러 나라 중에서 양나라라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벽돌 무덤 양식을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무령왕릉이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왕, 쌤이 백제 왕 중에 제일 불쌍한 왕이 성왕 같아. 왜 불쌍하냐면 일단 일은 잘했어. 보세요.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꿉니다. 그리고 수도를 부여로 바꿨어요. 수도 또 바뀌었네. 한성 빼앗기고 공주로 갔다가 또 부여. 그래서 백제의 마지막 수도는 부여죠. 그리고 요거 한강 유역을 일시 회복했어요. 회복. 요때 빼앗긴 것을 일시 다시 회복을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한강 이쪽을 백제가 차지하기로 하고 이쪽을 신라가 차지하기로 신라 진흥왕하고 약속을 했어요. 실제로 동시에 같이 차지를 했어요. 근데 신라의 진흥왕이 배신 때리고 백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신라가 차지하게 돼요. 여기 한강 전체에 차지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배신이라는 표현으로 써놨죠. 진흥왕이 배신으로 한강 차지한 것을 성왕이 또 놓쳐버려요.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이 개새끼들아, 배신 때려? 응? 이건 억가야, 억가 하면서 성왕이 화가 나서 신라를 공격합니다. 근데 신라가 매복하고 있다가 이 성왕을 사로잡아서 대가리를 쳐버리죠. 그리고 잘린 이 대가리를 소금에 절여서 신라로 가져와서 신라 사람들이 밟고 가도록 이렇게 망신을 주죠. 그 전투가 관산성 전투예요. 신라의 배신으로 눈이 뒤집힌 성왕이 신라를 공격하다가 대가리가 날아간 사건. 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수하면서 이때부터 백제는 눈 다 뒤집혀가지고 유행이 눈 뒤집는 거야. 이제 고구려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신라만 죽어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가 죽어나지요. 그래서 나중에 당나라 끌어들이는 게 이 눈 뒤집힌, 여러분 눈 까봤어요? 졸라 무섭거든. 백제 애들 눈 뒤집어서 단체로 덤비니까 신라 애들이 당나라를 끌어들입니다. 그건 뒷부분에 나올 거고. 이번에 신라를 볼게요. 앞서 나왔습니다. 마립간을 최초로 칭했던 뇌물 마립간. 앞서는 이사금이었었죠.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뭐가 독점했다? 김씨가 독점하기 시작했다. 왕위 세습, 중앙집권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완성은 여기 있네요. 버풍왕 때 완성했다고 해요. 약간 올릴게요. 자, 그래서 뇌물 마립간 때 중앙집권 기틀 마련, 버풍왕 때 완성되었다. 그래서 왜? 왕위를 세습하기 시작했어. 박석김에서 이제 김씨가. 그래서 최초로 마립간 사용했고, 요거 기억나나요?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웨이침을 격퇴한 거 400년 사건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뇌물 마립간과 광개토대왕 동시대 사람이라는 거 얘기해줬고, 지증왕 우리 중학교 때 역사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해줬을 거예요. 1등은 성의자라고. 무조건 다 1등이야. 왕도 최초로 사용했어. 신라도 최초로 나라 이름으로 사용했어. 울릉도랑 독도도 최초로 사용했어. 그래서 항상 1등만 해. 심지어 목까지도 1등이라고 그랬어요. 좀 야한 이야기지만 거시기도 1등. 사이즈가 막 45cm래요. 그래서 요게 하도 커가지고 삼국유사를 보면은 이게 너무 크니까 여기에 맞는 여자 와이프를 구하기 위해서 신하를 전국에 보내서 찾았죠. 거대한 똥덩어리의 주인공 찾아봤더니 똥이 이 정도 거대하면은 생식기도 클 것이다 해가지고 지증왕의 와이프로 삼아서 행복하게 살았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게 크다라는 것은 상징이에요. 상징. 실제로 컸을 수도 있지만
뛰어난 업적이 있다란 위대한 왕이라는 거지. 그 사람이 지증왕, 1등 성애자. 그래서 왕, 신라, 울릉도 모두 다 첫 번째라는 거. 하지만 우리 역사에서는 뭐 이런 재밌는 이야기보다는 요거 중앙집권을 더 재밌어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완성한 왕, 법흥왕 꼭 기억해 주세요. 왜 완성했다고 그러냐면 율령 이때 만들었고 불교도 이때 공인했거든. 그리고 골품제 앞서 나왔었죠. 신분제가 이때 확립이 됩니다. 그리고 신라의 전성기는 진흥왕. 그래서 정복활동. 전성기의 공통점은 정복활동이에요. 특히 한강을 차지하면 전성기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강 아까 배신했죠. 전체 차지하고 그리고 비석 아까 장수왕이 자기 아버지랑 자기 업적 자랑하려고 이런 비석 쌓았다라면 진흥왕은 이런 비석을 쌓았습니다. 자세한 건 아래에서 볼게요. 자, 골품제, 신라 신분제. 그래서 고대 국가 되면서 신분제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육두품 볼까요? 육두품은 나름대로 귀족인데도 승진은 여기까지밖에 못해. 그래서 우리가 육두품은 기억해줘야 돼요. 능력은 있는데 승진에 제한이 있어. 그래서 항상 불만 있어. 담배는 없어 얘네. 맨날 불만 가지고 다녀. 그래서 나중에 신라의 적대적이어서 고려를 만든 애들도 육두품 애들이야. 골품제 삐진 거지. 그래서 골품제 신라 거. 신분제 귀족은 크고 종은 조그맣게 여기에서 엿볼 수도 있죠. 삼국의 수도 이동 과정, 백제께 특히 중요하죠. 계로왕이 죽음당하고 문주왕 때, 다시 성왕 때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아까 배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가야 연맹도 앞서 배웠어요. 전기 가야의 연맹은 금강 가야였었고 후기는 대가야. 근데 이렇게 이동한다고 그랬었죠. 이 계기는 광개토 대왕의 400년 사건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가야의 중심지 김해, 후기 가야의 중심지 고령 각각 유적지가 있고 여기에선 이런 문화재 있다라는 거. 요 네 가지만 외우면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가야 애들은 땅 파면 철이 나와. 철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철을 수출까지 했대. 화폐로도 쓰고. 그래서 이쪽 애들은 중2병 없대. 애들이 철 들어가지고. 미안해요. 자, 신라에 항복한 가야. 가야가 어디 항복하냐면 법흥왕 때 금강가야가 항복하고 진흥왕 때 대가야가 항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법흥왕 때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가야의 왕의 김구애인데 얘네들 데리고 항복했대. 보물 가지고 항복했대. 근데 여기 보면 무력이라고 나옵니다. 김무력인데 이 김무력의 손주가 누구냐면 김유신 아나요? 삼국 통일의 주인공 김유신. 김유신이 김무력의 손자야. 그래서 김유신은 거슬러 가면은 금간가야의 원래 왕족이었던 거죠. 근데 신라가 삼국통일하는데 기여를 하는 거죠. 자, 전성기 순서는 한강을 누가 차지했느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까 봤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강은 중요합니다. 자, 전성기 요 지도 꼭 외우세요. 요 지도 나오면 무조건 전성기라는 거. 어느 시기 때 어느 왕인지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한강이 기준이라고 그랬죠. 일단 한강을 차지한 근초광 때네요. 이때는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특히 장수왕 때 한강을 차지했죠. 아버지는 북쪽 진흥왕 때. 그래서 앞서 배운 것들입니다. 근초광 때 평양 공격해서 고궁왕 죽였죠. 그리고 해외로 요서, 산둥, 규수 진출한 것이 근초광 칠지도. 자, 요동 만주는 요 이쪽 말하는 거예요. 주로 아버지가 차지했었죠. 광개토대왕. 그리고 400년 사건 때 신라를 도와서 외를 격퇴했죠. 요 관련된 유물들. 한강 차지한 것은 아들의 몫이었죠. 아들 장수왕 때. 그래서 자기의 업적 자랑하려고 충주 고구려비. 한반도에서 유일한 고구려 비석입니다. 자, 진흥왕. 진흥왕 때 한강을 차지하죠. 신라 진흥왕이 백제 성왕을 배신 때리고 한강을 차지했잖아. 그래서 한강 상류를 차지한 것을 단양 적성비, 하류 차지한 것을 북한산비, 그냥 한강 차지한 비석 요 두 가지 얘기하면 됩니다. 참고로 강은 북한강, 남한강이거든요. 만나서 서쪽으로 흘러요. 강이 시작되는 이 지점을 상류라고 불러. 북한강, 남한강이 만나서 서쪽으로 흐르는데 여기를 하류라고 부르고, 우리 하류 인생 있잖아. 상류 인생이 있고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작되는 지점을 상류, 나가는 지점은 하류인데 이 상류 지점을 차지하고 만든 비석이 단양 적성비예요.
하류 지역 차지하고 만든 비석이 북한산비. 이렇게 되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비석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칠주도 근초광이죠. 호면 그릇. 호날두가 좋아하는 광개토대왕. 왜냐면 호면 그릇에 요 위쪽에 글씨 있잖아. 이렇게 쓰여져 있대. 그래서 광개토대왕 이름이 나오죠. 관련된 음료수 게로레이. 자, 광개토대왕 릉비랑 충주 고구려 비는 장수왕이 쌓았습니다. 아버지 업적 자랑하려고, 본인 장수왕 업적 자랑하려고 한강을 차지했음을 여기에 명시해놨죠. 이게 우연찮게 발견되었었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충주 개울가를 지나가는데 아줌마들이 거기서 막 빨래하고 있더래. 근데 어떤 거대한 돌 위에서 막 방망이질로 빨래하고 있는데 가만히 봤더니 무슨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 같더래. 아줌마 잠깐만요. 몇 개 읽어보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글자야. 봤더니 고구려랑 관련된 비석이네. 아줌마 나와보세요 싶어 해가지고 봤더니 고구려의 그 엄청난 한강 차지에 있었다라는 장수왕 관련된 비석이야. 흥분해가지고 이 돌을 들어가지고 아줌마들 대가리를 찍어서 죽였었다라는 전설이 전해져 오는 충주 고구려비. 빨래판으로 쓰였었다는 야매 역사에서 전해져 옵니다. 참고로 요거 조사한 사람이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 요거 조사한 사람 대학교 교수님입니다. 단양 적성비, 북한산비는 진흥왕이 만든 비석이고 한강을 차지했음을 말해준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고구려인들은 자부심 쩔어. 아까 장수왕도 대단하지만 광개토대왕 영락이라는 연호 있었죠? 영락이라는 연호를 쓰던지, 아니면 자기들이 하늘천 황제제, 하늘의 황제 후손이래. 어머니 쪽은 또 물의 신의 후손이래. 그리고 보면은 뭐 요거 백잔이라는 표현이 나와. 여기 찌끄러기 잔자거든. 백제를 찌끄러기 나라라고 표현해놨어. 그리고 영락 10년 400년에 광개토대왕은 보병 기병을 5만을 보내서 신라를 도와주었다. 400년 사건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게 다 어디 나오냐면 광개토대왕 릉비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충주 고구려비에 뭐가 나오냐면 신라 왕을 매금이라 불렀거든 이때. 근데 동이라고 표현해놨어요.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이야. 오랑캐라는 것은 아주 찌질한 것을 오랑캐라 부르거든. 그래서 고구려 입장에서는 동쪽에 찌질한 나라가 신라라고 명시한 거죠. 백제는 찌끄러기 나라, 신라는 동쪽의 오랑캐 나라. 우리는 영락이라고 표현하고 하늘의 자손인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졌었던 자부심. 그래서 쌤,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뭐 수학여행을 제주도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뭐 백두산 이런 데 가든지, 여기 뭐 아오지탄강 이런 데 가든지, 여기 평양선 나오는데 아까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일로 남진정제 펼쳤잖아. 평양성. 평양도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앞에 대동강이 흐르면서 농사 잘 되고 중국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김정은 뚱땡이가 왜 여기 있는 이유가,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지역이거든. 우리 서울과 비롯해서. 그래서 넘버원 서울, 넘버2 평양. 그래서 여기선 우리 수도, 북한의 수도, 김정은 뚱땡이가 사는 곳 평양, 고구려의 수도였었다라는 거. 그래서 김정은이 게토레이 되게 좋아하는데 고구려의 음료수 게로레이. 자, 최종 정리할게요. 삼국시대를 고대국가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대국가 특징, 왕이 있고 왕권이 세다라는 거, 이 고백신 세 나라가 있었고 요 네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대국가가 되면서 귀족회의가 정비되고 관등제 마련하고, 그리고 지배자 호칭이 변하는데 신라에서는 마리간이라는 표현을 썼었다라는 거. 신라의 굴품제도도 고대국가가 되면서 자리 잡은 거고, 이런 왕족들이 다 헤쳐먹었다. 그래서 육두품이 불만을 갖고 나중에 신라의 적대적이었다. 가야는 연맹 단계에서 끝난다고 했었죠. 특히 400년 사건을 계기로 금간가야 중심에서 대가야 중심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 왕으로 정리하면은, 자, 중앙집권 기틀을 마련한 것은 태조왕이다. 왕의 세습, 영토 확장. 그리고 완성한 왕은 소스림 왕이다. 불교 수용, 율령 반포. 전성기는 광개토대왕이다. 주로 북쪽 위주로 먹었었다. 특히 400년 사건 때 신라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호면 그릇을 남겼고 가야를 공격해서 중심지를 이동시켜줬다. 영락이란 연호를 사용할 정도로 자부심이 쩔었다. 아들 장수왕 졸라 오래 살았다. 98살인가? 그래서 최전성기다. 그래서 남진정책 펼쳤죠. 너의 빈자리 메꿔주고 싶어. 자, 평양으로 천도하고 한성을 함락시켜서 계로왕을 죽였다. 그리고
자랑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웠고, 특히 이것은 한강 차지한 것도 나오고 한반도에 있는 유일한 비석이라는 거. 자, 백제는 고이왕 때 중앙집권에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죠. 영토 확장시켰고 여러 가지 제도 정비했고 율령을 반포했기 때문에. 그리고 완성한 사람은 별로 없네요. 거의 근초고왕 때 완성했다고 보면 되죠. 근초고왕 때 전성기 때 정복 활동을 활발히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고구려의 왕까지 죽일 정도로 해외 진출 활발히 했고 칠지도의 주인공이라는 거. 계로왕 때 한성 빼앗기고 문주왕 때 웅진으로 갔다가 나중에 성왕 때 다시 부여로 이동하게 되는 수도 순서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무령왕은 무령왕릉, 그리고 22단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기를 꿈꿨던 왕이고, 성왕 졸라 불쌍하다고 그랬었죠. 한강 차지했다가 진왕의 배신으로 대가리가 날아갔었던 성왕 알아두고, 신라는 중앙집권의 기틀이 뇌물 마립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석김 돌아가면서 왕하던 것을 김씨가 독점했고 마립간 최초로 사용했고 광개토 대왕을 도움을 받았고, 지중왕은 1등 성애자 빵빵빵 알죠? 자, 그래서 최초라는 거. 그래서 법후왕이 더 중요하죠.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율령반포, 불교, 공인. 진흥왕 전성기였죠. 정복활동 활발히 했고 성왕 배신 때리고 한강 차지하고 비석들 쌓았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자, 골프 문제 알아둬야 되죠. 모든 성야를 제안했었고, 그리고 삼국의 수도, 특히 백제거 한번 지도랑 관련돼서 공부해보고, 가야는 중심지가 금강가에서 대가야로 바뀌었다라는 거. 400년 사건 기획되죠. 그래서 가야의 문화재, 철든 나라, 중이병이 없는 나라, 가야연맹 꼭 기억해주고, 전성기는 한강을 차지한 순서라는 거 배웠습니다. 전성기는 한강을 차지하는 건데 요 순서라고 그랬죠.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 근초고왕 때, 장수왕 때, 진흥왕 때. 그래서 요 내용들은 우리 앞서 다 봤습니다. 중요한 거, 장수왕 때 한강 차지하고 중앙 고구려비, 진흥왕 때 한강 차지하고 상류는 단양 작성비, 하류는 북한산비를 쌓았었다라는 거. 그리고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칠지도, 백제 근초고왕, 호명그릇, 호날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광개토 대왕과 신라의 관계를 말해주고 400년 사건을 증거해주고, 광개토 대왕의 업적, 장수왕의 업적, 그 다음에 진흥왕의 업적을 말해주는 비석들이라는 거. 오케이?